안녕하세요, 허벤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형 E클래스에 대해서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손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벤츠는 손잡이에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겉에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문이 잠기고 손을 넣으면 또 이렇게 열립니다. 국산차의 경우는 이쪽에 플라스틱 버튼을 눌러야만 잠기는데 벤츠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이 아무데나 터치만 하시면 잠기고 손만 넣으면 열립니다. 이게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문 4짝 다 되고요. 4짝 다 가능하고요. 앞쪽 사이드 미러 같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이쪽에 이제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각지대 차가 있을 때에 그 빨간불이 들어와서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좀 조심히 차선 변경해라, 이런 표시고요. 다음 휠은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차는 2300 포매틱 아방가르드고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트렁크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식은 이제 요 스마트 키로 트렁크 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 이제 트렁크 버튼을 2번 딱딱 눌러줍니다. 마우스 더블 클릭하듯이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17년식, 18년식은 길게 누르고 있어야 열려요.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안 열리는 분은 이거를 좀 바뀐 거를 참고하시고요.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버튼이냐? 왼쪽 거는 트렁크를 닫아줍니다. 단순히 트렁크를 닫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트렁크가 닫히고, 오른쪽에 자물쇠 버튼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문까지 채워줍니다. 차 문까지 채워줍니다.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그냥 누르고 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키로 굳이 잠글 필요가 없고요. 자, 트렁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잡고 당기면은 이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가 좀 좁다면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쪽에도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벤츠는 이제 예비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 타이어가 없고 타이어 공간만큼 여기를 이제 진칸으로 쓰면 돼요. 여기 진칸입니다. 짐 넣어주면 되고, 요건 바구니 하나씩 주더라고요. 바구니고. 그럼 이쪽에 보면 무슨 공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떼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험사를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고요. 트렁크 보면은 이쪽에 당기는 버튼이 있어요. 당겨주면 찰칵 소리가 납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뒷좌석 시트가 접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접혀서 뭐 긴 거를 싣는다든지 트렁크랑 연결된 공간이고, 반대쪽을 열면 반대쪽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걸 다시 닫을 때는 수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세게 밀어 주셔야 돼요. 너무 살살 밀으면 경고등이 뜨기 때문에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 차의 라이트는 멀티빔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빔 라이트가 안 들어간 차가 있는데 2300 기본 모델은 그냥 일반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부터는 멀티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220D도 멀티빔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는 제 유튜브 보면은 멀티빔 라이트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자, 이 차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 이제 이 차를 타고 있는 오너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궁금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차를 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문 색깔 부분, 이게 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굳이 해놨는지. 이제 기본 모델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메스터라고 쓰여 있어요. 일반 스피커가 아니고 독일 브랜드의 좀 상위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질도 개선된 그런 스피커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열고 닫을 때 차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문이 좀 많이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E클래스 문짝이 좀 무거워요. 받을 때 여성분들은 좀 무거워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무겁냐면은 이 차의 경쟁 모델인 아우디 A6랑 BMW 5 시리즈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차들은 이쪽에 측면에
쇠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측면에서 부딪혔을 때 보호해주는. 네. 그 아우디 BM 그 모델은 여기에 쇠덩이가 하나 들어가고 이 차는 2개가 들어갑니다. 아, 좀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훨씬 더 안전한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번씩 만져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 R 버튼은 저쪽 조수석 시트를 움직여줍니다. 조수석을 살짝 비춰보면은 제가 조작을 해볼게요. 조수석 시트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다음 이 R 버튼을 끄면 이제 내 운전자석이 움직여지고, 이건 이제 열선. 지금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불은 안 들어오는데, 열선, 통풍 시트. 이 통풍 시트가 국산차랑 달라요. 국산차는 그 시트 안에서 찬바람이 뿜어져 나오는데, 벤츠는 빨아들입니다, 바람을. 그래서 국산차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덜 올라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벤츠에 무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바디 움직이는 거고요. 위아래로 됩니다. 이건 허리 앞뒤로 되고, 다리 쪽 조절하는 건데, 이제 벤츠가 요게 추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쪽 시트를 비춰보면은, 만져볼게요. 밀면은 이렇게 앞쪽이 지금 화면 중간에 비추는 앞쪽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리 기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빼놓고 다니면은 편합니다. 여기 보이는 재질은 요거는 진짜 나무예요. 진짜 나무고요. 창문 여는 거 똑같습니다. 다 내짝 다 오토고, 좌측 사이드미러, 우측 사이드미러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조작하면 되고, 요건 사이드미러 접는 겁니다. 시동 끄면은 키로 자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건드실 일은 없고요. 이제 이쪽에 보이는 트렁크 조작 버튼은 당기면 열리고, 누르고 있으면 닫힙니다. 이 닫는 게 다 닫힐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떼면 멈춥니다. 작동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모르면은 그냥 시트인가 보다 하겠는데, 시트를 이제 만든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웨딩드레스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 내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 송풍구는 왼쪽으로 돌리면 막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쓰면 되고요.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차선 이탈 보조 장치입니다. 내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차선을 이탈했을 때 이제 핸들의 진동을 울려주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꺾어줍니다. 그런 안전 기능이고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놓고 다니시면 돼요. 또 아이스에 있는 버튼은 이건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유리창에 속도가 보이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능이고요. 저기 라이트는 이거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은 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은 전혀 쓰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음 이쪽에 보이는 P 버튼은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이제 벤츠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오토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파킹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걸리고, 드라이브에 놓으면 자동으로 풀려서 건드실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용법이 궁금하다. 누르면 걸리고 당기면 풀립니다. 혹시 모를 급발진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급발진 시 이걸 누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강제로 주행 중에도 차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레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면 좌측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요. 올리면 우측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당기면 이제 강제 하이빔, 이제 쌍라이트가 앞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밀어두면 상시 하이빔이 작동이 됩니다. 이제 어두운 도로나 그런 데서 자동으로 이제 켜주는 그런 기능이고, 다음에 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퍼가 딱 한 번만 작동이 됩니다. 한 번만 되고, 이 버튼을 좀 더 세게 누르면은 워셔액이 나와요. 워셔액이 나오고, 워셔액은 지금 뿌리면 좀
촬영하시는 분이 옷이 젖을까봐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 뭐 수많은 이런 이제 모양이 있어요. 여기 점선이 두 개가 있는데, 점선은 와이퍼 오토고요. 비 오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이 두 개는 하나는 좀 덜 예민한 오토, 하나는 좀 예민한 오토고, 실선 두 개는 한 줄은 이제 강제로 계속 움직여줍니다. 이 두 줄은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버튼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버튼은 이렇게 당기면 살짝살짝 눌러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기어를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기어를 수동으로 씁니다. 마이너스가 기어 단수를 내리고 플러스가 올립니다. 이 기능은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 만약에 실수로 만졌을 때 다시 오토로 넘어가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쪽 실수로 만졌다, 기어 변속이 안 돼서 좀 차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여기 플러스를 2초간 누르고 있거나, 기어 레버를 내려서 드라이브로 바꿔주거나, 2초간 플러스를 누르고 있거나 내려서 드라이브로 바꿔주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다시 오토로 넘어갑니다. 자,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쪽에 보이는 버튼은, 요 가운데 검정색은 이제 화면을 터치로 쓰는 겁니다. 이쪽 화면을 터치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요 집 버튼은 메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메뉴로 넘어갈 때 쓸 수 있고요. 이 버튼은 우리 핸드폰 뒤로 가기처럼 한 단계 전화면으로 가는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요 밑에 있는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엑셀을 안 밟아도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왼쪽 버튼을 위로 올리면은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로 차가 이제 엑셀을 안 밟아도 스스로 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구간 단속 구간에서 많이 쓰는데, 끄는 방법은 내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고,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고 내립니다. 이게 2단계로 올라가는데 1단은 속도 1, 2단은 10씩 조절이 되고, 다음은 끝에 있는 버튼, 이건 잘 안 쓰는 버튼인데 속도를 제한 거는 거예요. 몇 이상 속도를 못 내게 막는 기능이어서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쪽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운데 터치를 하면은 이제 이쪽 화면을 보면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왼쪽 거랑 같은데 이 화면이 틀린 거고, 이 집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전체 메뉴로 가주는 기능이고, 이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 전화기 모양은 블루투스가 연동되어 있을 때 올리면 전화가 받아지고, 내리면 꺼줍니다. 올리고 내리고. 가운데 건 볼륨이고,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요. 별 모양은 즐겨찾기입니다. 즐겨찾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색상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무드 등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무드등 색깔도 이렇게 뭐 좋아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이렇게 뭐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말하기 모양 버튼은 이거 올리고 말을 하면 그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폰 시계 같은 기능입니다. 올리고 라디오, 그럼 라디오 켜주고,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이쪽에 기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벤츠 기어는 어떻게 작동이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쓰냐. 내리면 드라이브, 올리면 후진. 여기 이제 이 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끝에,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누르면 이제 그 파킹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주차할 때 파킹. 드라이브나 후진은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하셔야 되고요. 중립은 반만 올리거나 반만 내리면 중립이 됩니다. 하지만 벤츠는 중립 주차가 안 돼서 중립 기능 사실상 쓰실 일이 없어요. 자동 세차장 빼고는 쓸 일이 없고, 다음 공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기존에 우리들이 타고 있던 차들과 똑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뭐 온도 조절, 바람 방향, 뭐 세기, 오토는 말 그대로 오토, 앞에 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랑 사이드 미러 열선. 싱크가 이제 키게 되면 운전석이랑 똑같은 온도로 이제 전자석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어컨 4개 순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쪽에 버튼을 뒤로 제끼면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요 이제 블라인드가 먼저 접히고 다 접힌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기면 선루프가 열립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다 열린 겁니다. 닫는 거는 반대로 밀어주면은 닫히고요. 오토라 그냥 뭐 계속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 선글라스 넣으면 되고, 이 SOS는 사고 났을 때 누르면 돼요. 사고에 대한 처리를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요 미 버튼은 뭐 차 기능 모르는 거 있거나 차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그럴 때 쓸 수 있고, 위에는 다 조명입니다. 눌러보시면 알고, 요거 오프 버튼만 설명드리면, 차문이 열려 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문이 열려도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차문이 열려 있는데 불이 다 안 들어오고, 이걸 해제하면 모든 실내등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벤츠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벤츠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좀 단점인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메모리는 64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화면에서도 녹화 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 뭐 이 국내에서 만든 거라 둘러보면 메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검정색 뭐 띄워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하이패스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허벤츠와 함께 2300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는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잘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셨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